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밌는 한국사, 오늘도 신나게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역사 속 그날 언제일까요? 1762년 윤 5월 13일, 윤달이라는 얘기입니다. 4년에 한 번씩 한 달씩 끼어드는 게 윤달이라고 하죠. 윤 5월 13일입니다. 영조란 임금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 앞에 한 명이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신하들과 해경궁 홍씨가 보고 있네요. 이 사람 바로 세자였죠. 자, 결국 무릎 꿇게 되고요. 영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놈! 내가 여러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할 수 없구나. 허나 아비로서의 정이 있으니 자결토록 하라. 결국 칼을 내립니다. 사도세자는 익 하고 죽으려고 했었죠. 그러자 신하들이 말립니다. 아니되옵니다. 어찌 신하가 되어 세자를 구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오? 전하, 아비를 살려주옵소서. 새 손을 물러가게 하고 세자를 뒤주에다 가두어라. 아버님, 살려주옵소서. 결국 뒤주에 갇히게 되었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 또한 세자 주변의 신하들도 모두 그 죄를 물으라. 조선 영조 38년 사도 세자입니다. 뒤주에 갇히게 되었다. 세자의 간을 벗고 맨발로 땅에 조아리게 하며 자결할 것을 재촉하니, 근데 실패했죠. 드디어 세자를 깊이 가두라고 명하였다. 바로 뒤주의 말이죠. 영조실록 1762년 윤 5월 13일자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 사도 세자가 흉서하였다. 죽었다는 표현을 좀 더 거룩하게 표현한 얘기입니다. 흉서. 높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8일 지난 다음이 되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죠? 이 사건을 이모년에 있었던 화변, 이모화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화변이 뭘까? 한번 사건 구성을 하면서 의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변은 말이죠. 재앙 하자의 변할 변자입니다. 즉 비상식적인 재난이나 병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화변이 비롯되었을까? 구성 한번 해볼게요. 숙종임금 우리 봤었죠. 장희빈 봤었습니다. 여기에 인현왕후 말고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숙빈 채씨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물론 첫째 아들은 장희빈의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장희빈이 남인과 함께 몰락하게 되었죠. 그 아들은 그러나 쫓겨나지 않고 세자의 지위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 숙빈 채씨가 낳았던 아들도 연인군이라는 왕자가 되었죠. 자, 이 둘을 각각 내세웠던 정치 세력들이 있었으니 바로 세자를 내세운 그 뒷배가 됐던 건 소론이고요. 그 다음에 연인군을 뒷받침했던 건 노론 세력이 되겠습니다. 숙종 때는 이 노론의 힘이 좀 더 강하고 세자는 눈치를 많이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숙종이 결국 죽었습니다. 세자가 왕이 되어서 경종이 되었죠. 원래 노론에게 세력이 있었는데 경종과 소론의 반격으로 권력을 찾아오기도 했었죠. 이때 경종이 죽는 급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러자 그 동생이었던 연인군 왕자가 영조라는 임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권력은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노론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말이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임금이 어제 게장을 진어하고 이어 땡감을 진어했는데 이는 의가에서 끓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양념게장, 간장게장 들어봤죠? 그 게장을 먹고 또 땡감도 같이 먹었대요. 이것은 우리 의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경계하는 일이야. 이렇게 같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뭔가가 있대요. 그거 한 지 5일 만에 임금이 승하 돌아가셨다는 거야. 뭔가 관련성 있지 않나요? 라는 것이죠. 이 기사가 있는데 이 게장과 땡감을 올린 주체가 누구냐? 바로 연인군, 나중에 영조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조는
당연히 경종, 자기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그런 음모론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 영조는 정통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영조에게 끊임없는 트라우마가 됐던 게 바로 자기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영조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소론도 함께 달래가면서 하려고 하죠. 이러한 왕권 강화 정책을 탕평책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붕당 간의 갈등을 좀 조정해서 그 평평하게 만들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탕평비가 되겠죠. 여기 성균관 앞에 세워서 항상 선비들이 보게 했다고 하는데요. 자, 군자가 되려면 한쪽 당을 만들면 안 돼. 이 한쪽 당을 만들어서 아주 편견을 갖고 있는 모습 보이는 건 소인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편타당하게 굴라라고 하죠. 한편 이 탕평채라는 음식도 이때 개발됐다고 하는데 요즘도 있습니다. 여러 색깔을 가진 다양한 재료를 버무린 것이거든요. 이때 여러 색깔은 바로 동인, 서인, 남인 이런 그 각각의 상징하는 색깔을 여기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파를 가리지 말고 잘 어울려서 정치하자라는 당부가 되겠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루고루 뽑아서 자신만의 정치적인 세력, 탕평파라는 세력을 또다시 만들어서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붕당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산림이라는 뭐랄까요, 제야 세력을 경계하고 서원을 붕당의 근거지였죠. 조금씩 쳐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조전당의 권한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붕당을 조정하는 모습 보입니다. 한편 민생도 안정시키는데요. 균역법이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직접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대신에 이때 옷감을 냈었거든요. 군포라는 옷감을 2필을 냈었는데 절반만 내는 거, 한 필만 내는 걸로 바꾼 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와우, 백성들은 환호했겠죠. 원래 했겠죠, 그죠? 자, 그런 한편 30례를 적용했는데 이건 3번 심판한다는 거야. 어떤 죄가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3번 심판하게 한다. 요즘도 여러분 우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하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죠. 한편 조선 전기 성종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완하는 속대전을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735년 영조가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 되는 해였다. 영조는 지지리도 아들 복이 없어 첫째가 태어났으나 어린 나이에 죽고 7년 동안이나 아들 소식이 없다가 어느덧 42세의 늦은 나이가 되었던 그때, 자, 이 영조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늦은 나이임에도 후계자가 늦게 태어났던 거죠. 첫째 낳았던 아들이 일찍 병으로 죽고 기다리다 응애 드디어 아들이 한 명 더 태어났습니다. 바로 어허허허, 기다리고 기다리던 원자로구나. 아주 기분이 좋도다. 전하, 아뢰드리옵니다. 너무나 청명한 원자십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모두의 의견이 그러하니 세자로 옹립토록 하라. 모두의 총애를 받고 태어난 이 아들,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겠죠. 근데 말이야, 영조는 약간 아들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그림을 좋아하고 화살 쏘고 무예 수련하고 공부만 하길 바랐던 영조는 이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맨날 놀 생각만 하니까 이 모양이지, 어이구! 라고 나무라는 게 많았고요. 때로는 웃으면서 대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서 죽일 듯이 혼내기도 하고, 그때마다 세자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기도 했답니다. 이 세자가 자라나게 되면서 너도 장사했으니 이제 한번 나 대신에 정사에 관여해보거라. 대리청정 대신 한번 정치를 해보거라. 신하들에게 질문도 하고 의견도 있으면 자기 의견도 내서 행해보거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말이야, 막상 세자가 이것저것 의견을 내면 왜 네 맘대로 정책을 결정해? 라고 나무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말 듣고 세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다시 물어보게 되면 그거 하나 네가 해결하지 못해? 이렇게 능력이 없어? 라고 꾸지람을 듣기도 한 거죠. 세자는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대답을 잘해도 혼내고 아이고 조사하면 다 나와 하는 식으로 세자를 불신하는 듯이 혼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둘의 성격이 좀 다른 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조는 조금 재빠르고 꼼꼼하고 이런 편인데 세자는 덕성이 거룩하지만 과묵하고 행동이 빠르지 못했다라고 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세자는 가면 갈수록 위축되어 가겠죠. 자, 영조는 과한 기대를 한 게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 아들이 예쁘고 귀여웠을 텐데요. 얼마나 이 부모의 열정이 아들에게, 이 자식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죠. 이 강한 기대가 넘쳐서 아동학대, 요즘으로 따지면 또는 괴롭힘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였다는 겁니다. 기록에만 봐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정신병원이 없어서 몰랐지만 알고 보니 정신질환 같은 게 나타났다는 거죠. 우울증도 나타나고요. 자, 대표적인 사례로 옷을 입는 걸 되게 갑갑해서 입을 때마다 찢어버리고 했대요. 엄청 고가의 옷인데 더 이상 옷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자기를 모시던 이런 궁녀나 내시들에게 풀어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옳지 못하죠. 이러한 세자의 비행, 일탈, 때로는 자살 소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인 행위도 많았고요. 이런 모습들, 그런 상에서 후계자가 한 명뿐이라 참고 참았던 영조에게 세손이라는 이 세자의 아들, 나중에 정조가 되죠. 이 세손이 등장한 것은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 결론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